부자의 삶을 말할 때 많은 사람은 화려함과 과시를 먼저 떠올립니다. 큰 집, 좋은 차, 명품, 옷,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 하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삼성이라는 조직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소란을 싫어하고 단순함 속에서 본질을 찾으며 조용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단순함을 가난한 사람들의 절약 습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아온 진정한 단순함은 절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철학입니다. 단순함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단순함은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문, 즉 판단의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항상 조직의 성장보다 사람의 성장, 화려한 결과보다 본질적인 원칙을 먼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함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단순함은 아무나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결국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화려한 과시나 불필요한 선택을 최대한 배제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고 있는 일, 집중해야 하는 사업,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벗습니다. 옷장을 가득 채우고 일정표를 꽉 채우고 인간관계도 지저분하게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이 복잡해지면 판단은 흐려지고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자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삶을 살며 날마다 감정과 선택에 휘둘리는 사람은 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많은 임원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생각을 흐리는 것은 낭비다. 단순함은 바로 이 정리의 과정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지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며 산만하게 살아갑니다. 부자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깊이 생각할 수 없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성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선택이 우리 조직의 본질적인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을 붙일 필요도 없고 경쟁자를 의식하며 허영을 채울 이유도 없습니다. 부자는 외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내부의 기준, 즉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단순함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함은 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다시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한 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이 같고 반복되는 루틴이 많고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용한 일상에서 판단력이 자라고 반복되는 루틴에서 실력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삶은 눈에 보이는 성취를 자랑하기는 좋지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앗아갑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함은 부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부자의 전략이다. 단순하게 살면 사고가 명확해지고
명확한 사고는 곧 행동의 정확성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이 정확하면 성과가 쌓이고 성과가 쌓이면 결국 부로 이어집니다. 부자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의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며 본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철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순간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보이는 순간 삶은 바뀝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사실 일의 양이 아니라 결정의 양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결정들이 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 작은 결정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만드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작은 선택들의 에너지를 허비하면 결국 중요한 선택에서 흔들리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가 제 시간을 바꾸고 조직의 효율을 바꾸고 제 인생의 방향까지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같은 옷을 입고 저커버그가 회색 티셔츠만 고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단순하게 만들어 본질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죠. 부자가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유는 절약이나 습관이 아니라 결정 에너지를 본질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경영 초기에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저녁이 되면 흐릿해졌고 하루 종일 긴급한 일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회사의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결정을 적게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일을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둘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셋째,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과감히 내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선택을 제가 쥐고 있으면 조직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질을 생각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부자는 중요한 선택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체계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임이 아니라 집중의 구조화입니다. 저는 결정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하루 일정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를 없애고 일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만남도 최소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폐쇄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더의 머리는 열려 있어야 하지만 하루의 일정은 닫혀 있어야 한다. 즉 사고의 폭은 넓어야 하고 행동의 폭은 좁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회사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단순히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질을 올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가 막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주변 의견에 흔들리고 단기적인 상황에 밀려 장기적인 방향을 놓칩니다. 이런 흔들림은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힘을 잃으면 판단을 잃는다. 판단을 잃으면 길을 잃는다. 결국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전체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삶의 여러 영역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옷을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하루 일정을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하는 것, 이러한 작은 단순함들이 모여 결정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단순함은 결국 판단을 위한 도구이며 부자가 부를 유지하고 더 크게 확장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업의 환경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 빠른 속도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결정들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맑아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맑기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선택,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제거할 때 비로소 리더의 머리는 본질을 꿰뚫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들이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할수록 중요한 선택이 더 선명해지고 중요한 선택이 선명해질수록 성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삶이 복잡해지는 순간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단순함을 선택하는 순간 방향이 보입니다. 단순함은 결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결정은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제가 평생 붙잡아온 원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인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사람을 많이 아는 것, 이 성공을 만들어준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대화, 너무 많은 감정 소모가 판단을 흐리고 마음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넓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명확할수록, 단순할수록, 깊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넓히지 말고 사람을 남기라. 많은 사람을 만나면 표면적인 관계는 늘어나지만 깊은 신뢰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 수를 줄이면 비로소 그 안에서 깊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잘라내고 감정을 소모하는 인연은 멀리하고 서로에게 성장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만 남깁니다. 이것은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를 줍니다. 또는 빼앗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의 무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깊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업이 흔들리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미래가 열린다. 인맥을 넓히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이런 만남은 결국 피로만 남기고 그 피로는 판단력과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관계를 좁힙니다. 하지만 그 좁힌 관계 안에는 가장 깊은 신뢰와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워런 버핏이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깊이 사고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저는 그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얕아집니다. 생각이 얕아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저는 조직을 운영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회의 시간을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여러 사람과 넓게 연결되는 대신 소수의 핵심 인물들과 깊게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단순함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가 혹은 소모시키는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냉정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감정만 소모한다면 관계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반대로 오래 알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생각을 넓혀주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인맥은 부담이 되고 정리된 인맥은 힘이 된다. 삶이 복잡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부자는 이런 감정의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관계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될 때 자연히 좋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품격과 역량을 높이며 그 성장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필요 이상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판단이 정확해지면 결국 부로 이어지죠.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감정을 소비하게 하는 관계는 피하고 실력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며 필요 없는 만남을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은 훨씬 단순해졌고 그 단순함은 더 큰 집중력과 더 강한 추진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거절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결국 사람을 줄여야 생각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야 부가 따라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는 부자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축 중 하나이며 그 단순함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놀라울 만큼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사를 하고 비슷한 일정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이는 이를 지루하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루함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화려하고 변화가 많은 일상은 겉보기엔 멋있을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앗아가고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판단력을 흐립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순한 루틴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평생 여러 기업을 일구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이지만 성공은 변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이 아닌 리듬을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무기력해지죠. 하지만 부자는 감정을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든 흔들리지만 리듬은 자신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리듬이 있으면 감정의 파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루틴은 그 자체로 자동화된 에너지 절약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사업의 주요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새로운 기회를 분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지워나가면 하루 전체가 본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찰리 먼거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으며 대부분의 성공가들이 비슷한 루틴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루틴은 인간의 변덕을 제거하고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준다. 꾸준함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불을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루틴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불규칙한 일상은 생각보다 많은 심리적 피로를 줍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흔들리면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정이 매번 다르면 뇌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루틴은 뇌가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감정폭을 줄이고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이 집중력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제 위기, 시장 변화, 경쟁사의 공격, 내부의 문제까지.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가 평생 붙잡았던 것은 리듬이었습니다. 루틴이 무너지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판단이 잘못되며, 판단이 잘못되면 조직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일수록 더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정신적 리듬을 유지하며 차분히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만 위기가 올수록 평소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의 또 다른 힘은 장기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단기간에 빠른 변화나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기 목표는 절대 단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 반복, 훈련, 일상화된 행동들이 모여야 비로소 큰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루틴이란 결국 성공의 토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은 토양 없이 좋은 씨앗이 자라지 않듯 좋은 루틴 없이 큰 성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한 번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꾸준히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성공은 대부분 후자에게 간다. 꾸준함을 만든다는 것은 곧 루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선택들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실력을 만들며 실력이 결국 부를 만들어냅니다. 부자의 삶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조롭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몰입과 절제 그리고 지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은 많지만 오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루틴이 있고 그 루틴은 감정을 절제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결국 루틴이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부자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내적 시스템입니다. 화려한 변화보다 꾸준한 반복을 선택하고 감정의 요동보다 규칙적인 리듬을 선택하며 그 속에서 생각의 깊이와 판단의 정확성을 키우는 것이 바로 부자의 방식입니다. 저는 루틴을 지키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이다. 오늘도 당신의 루틴이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당신의 미래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영역은 돈이나 시간보다 비교입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브랜드를 입는지, 얼마를 버는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비교는 방향을 흐리고 판단을 흔들고 감정을 뒤흔들며 집중력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는 비교라는 감정이 독이 됩니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눈은 외부로 향하고 외부로 향한 시선은 결국 자신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경쟁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회사는 더 큰 자본을 갖고 있었고 어떤 회사는 더 넓은 시장을 잃지 않았고 또 어떤 회사는 화려한 브랜드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흉내내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과의 경쟁은 일시적이지만 나 자신과의 경쟁은 평생 지속된다. 남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경쟁하면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가장 깊이 새긴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는 나를 줄이고 집중은 나를 키운다.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비교는 대부분 열등감과 불안,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감정은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하고 무리한 결정을 유도하며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조용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허영과 비교의 소음을 제거하고 눈을 오롯이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계속 다듬고 역량을 기르고 품격을 높이며 외부가 아닌 내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진짜 부자들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단순한 이유는 비교와 허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비교라면 그 복잡함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도 비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남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답게 강해진다. 비교를 버리면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단순해지고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함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함은 그 명확함을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를 새롭게 세워야 했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때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 우리의 원칙,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남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남의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오래 지속되는 성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교는 시선을 흐리고 비교는 감정을 흔들고 비교는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비교를 멀리하니 내 길이 보이고 내 길이 보이니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함의 본질은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힘입니다. 남을 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사용해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남의 성과를 따라갈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의 길을 다져야 합니다. 부자의 삶이 조용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신과 싸우고 있고 시끄러운 사람은 남과 싸우고 있다. 남과의 경쟁은 시끄럽고 소모적이지만 나와의 경쟁은 조용하지만 성장적입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남의 기준을 버리고 남의 속도를 버리고 남의 시선을 버리고 오직 나의 기준과 나의 길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부가 만들어집니다. 단순함은 이러한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집중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단순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단순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함의 가치를 이해하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삶의 복잡함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을 만들고 회사를 키우고 세대가 이어지는 기업을 운영하며 단 하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사람만이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단순함은 철학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을 넘어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삶의 구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단순함을 여유가 있는 사람의 특권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단순함은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우면 생각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면 판단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면 결국 삶은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갑니다. 단순함은 이 꼬임을 푸는 첫 번째 칼입니다. 저는 단순함을 실천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쓸모없는 물건을 남기지 않는다. 물건이 많아지면 공간이 어지러워지고, 공간이 어지러워지면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보는 순간 정리했습니다. 화려함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본질을 흐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둘째, 쓸모없는 시간을 남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시간을 잘못 씁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고 생각 없이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 바로 인생을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약속, 목적 없는 만남, 감정, 소모적인 대화는 철저하게 줄였습니다. 시간을 줄이니 생각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니 판단이 깊어지고, 판단이 깊어지니 성과가 달라졌습니다. 셋째, 쓸모없는 관계를 남기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착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단순함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나니 남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졌고, 그 깊이가 제 삶의 방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넷째, 감정의 소음을 줄인다.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비교 속에서 불안해하고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지배하는 삶은 절대로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루틴을 만들고 생각의 시간을 매일 확보하고 중요한 결정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내렸습니다. 감정이 잦아들자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섯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한다. 사람은 의외로 작은 것 하나에도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불필요한 뉴스, 의미 없는 경쟁, 남의 시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정신의 잡음입니다. 저는 이런 잡음을 멀리하고 오직 본질만 남기는 방향으로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니 문제의 핵심이 더 잘 보였고 핵심이 보이니 결정이 쉬워졌으며 결정이 쉬워지니 성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단순함은 결국 삶을 가볍게 하는 기술입니다. 가벼워져야 멀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람은 한 걸음 떼기도 어렵지만 가벼운 사람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삶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본질을 향해 직선으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길로 새지 않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은 단순함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해지면 가진 것이 적어 보이고 뒤처지는 듯 느끼고 심심한 삶이 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고급스러운 삶이다. 복잡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단순함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단순함은 선택이자 훈련이며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결국 부자의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이며 전략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그리고 집중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실력을 만들고 실력은 부를 만듭니다. 단순함은 부의 시작이자 부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버릴지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의 내일은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부자의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정리되어 있으며 본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결국 부를 만들어냅니다.